안녕하십니까. 노바톡부스의 이태곤입니다. 오늘은 미학 강의 2편으로 예술 개념에 대한 변천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 말도 더듬거리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선 저는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고뇌와 열정을 순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또한 세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발휘하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괴테와 쇼펜하우어가 한 말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는 설령 내가 고통으로 말문이 막힌다고 해도 신은 나에게 내가 무엇으로 고통받는가를 말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결국 문학의 어떤 힘이겠죠. 비슷한 시기에 쇼펜하우어는 예술은 표상의 세계와 의지의 세계 모두에서 벗어나 영원한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우리 불교의 해탈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겠죠. 이 예술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술의 기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에 있어서는 그 가구를 만드는 장인은 가구라는 이데아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었고 그 장인이 만든 가구를 모방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봤으니까 예술은 이데아의 모방보다는 훨씬 더 모방에 대한 모방이니까 훨씬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시인 추방론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1747년 샤를 바티가 파인 아트, 순수 예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날에 있는 예술은 샤인 바티가 이야기하는 파인 아트를 의미를 하죠. 그 오늘날 예술로서의 그 미미시스, 모방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시학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시학 4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학 4장에는 인간은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모방을 하며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도 인간이 가장 모방을 잘하며 처음에는 모방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모방된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실물을 보면 불쾌감을 주는 대상도 없이 정확하게 그려놓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뭐 이런 거죠. 똑같이 그려놨기 때문에 저렇게도 그리는구나. 저렇게도 모방을 하는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9장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시인이 할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있을 법한 일, 개연성 또는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서 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는 역사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시인은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토나 마스토 그림은 중세 종교의 독단에 잠에서 깨어난 화가들의 실존적인 자각과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어떤 상징적인 그림과 다르죠. 조토는 인간적인 감정이 그림에 표현되는 그런 어떤 실존적인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마사초의 그림 중에 참 그 특이한 거는
원근법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사의 실상인 것을 입증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제일 4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단 해골이 있는 그 관에는 이런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죠. 선면 이런 걸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뚜렷하지 않게 이렇게 그렸다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희미함을 남겨두고 뭐 딱딱한 무미건조한 딱딱한 그런 인상들을 이제 피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은 후에 인상주의를 갖고 그 인상주의가 결국은 현대 오늘 추상 미술로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